이 관절의 모양이 퍼스트킥과 세컨킥, 즉 입수킥과 출수킥의 가장 크고 중요한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영독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병 발차기를 계속 할 거고요. 한 팔 저병까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저병은 구사할 동작 자체는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몸 상태가 동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지만 말이죠. 오늘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어려운 단계가 없어요.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발짝 한 발짝 차례대로 밟아가기만 하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저병을 하는 모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돌핀킥만 차는 것과는 다르게 팔까지 저으면서 머리까지 물 밖에 나와서 호흡을 하고 팔도 되돌리고 있죠.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릎이 펴지면서 킥을 차기 이전에 고관절이 먼저 구부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영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보였죠. 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웨이브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킥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다음은 우리가 돌핀킥이라고 부르는 입수킥을 찬 이후의 모습입니다. 무릎이 뻗어지면서 킥이 들어가고 엉덩이가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실제로 팔을 저으면서 영법을 진행할 때도 상체축 힌지, 하체축 힌지, 그리고 무릎 힌지가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을 저으면서 올라와서 출수하는 모습을 볼게요. 머리가 올라와서 출수를 하고 호흡을 하고 있죠. 이때 고관절이 쭉 일자로 뻗어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출수킥이라는 말 그대로 물 밖으로 올라와야 하기에 이 두 번째 세컨킥은 엉덩이를 들어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보시면 엉덩이를 들어서 웨이브를 주며 돌핀킥을 찬 이후에 다리를 올리면서 차기 전에는 고관절이 약간 구부러져 있지만 출수킥을 차면서 호흡을 하는 시점에서는 고관절을 포함해서 온몸이 쭉 일자로 뻗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관절의 모양이 퍼스트킥과 세컨킥, 즉 입수킥과 출수킥의 가장 크고 중요한 차이, 이 움직임을 지상에서 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 다른 모양의 두 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돌핀킥을 잠깐 볼게요. 방금 일러스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웨이브를 해주고 결과물로 가장 마지막에 킥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 연습의 편의를 위해서 상체의 웨이브는 제외하고 고관절 밑으로 다리의 움직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돌핀킥이죠. 내려차기와 올려차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넘버링을 해볼 거예요. 내려찰 때 하나, 올려찰 때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제 두 번째 킥을 만들어 볼까요? 이 내려차기와 올려차기 이후에 뒤로 차기라는 것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이 뒤로 차기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 본 용어입니다. 지금 제가 서서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뒤로 아래로 차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엎드려서 누워서 수영을 하고 있다면 아래로 내려차고 올려찬 후에 뒤로 다리를 뻗어주는 모양처럼 보이겠죠. 그러면서 고관절이 쭉 뻗어져 있을 겁니다. 내려차기 할 때는 고관절을 구부려주면서 앞에 있는 벽에 발을 가져다 대고요. 올려차기 할 때는 고관절을 펴며 허공에 발이 가고, 이후로 뒤로 찰 때는 바닥을 차주며 고관절이 펴져 있는 거죠. 여기에 아까처럼 넘버링을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요. 앞서 돌핀킥에서 하나, 둘, 하나, 둘이라고 숫자를 붙였다면 여기서는 하나, 둘, 이후 뒤로 차기에서 셋이라고 숫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번엔 머리를 들면서 호흡까지 붙여볼까요? 또 앞서 일러스트에서 보았듯이 세컨킥, 출수킥에 호흡을 해야 하니까 셋에서 호흡을 해야 되겠죠? 하나, 둘, 파. 하나, 둘, 파. 올려차기, 내려차기만 하는 것이 돌핀킥인데 거기에 추가로 출수킥, 뒤로 차기를 해줄 때 머리를 들어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웨이브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한 사이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끼리도 연결돼야 하지만 그 다음 사이클과도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연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수영장에서 보도록 할까요? 일단 돌핀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팔을 앞으로 뻗어주고 락킹까지 하면서 했는데요. 오늘은 킥보드를 잡고 연습하는 모습을 볼게요. 한 3번에서 5번 정도 킥을 찬 이후에 머리를 들어서 호흡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음속으로 계속 숫자를 세주세요. 내려찰 때 하나, 올려찰 때 둘, 엉덩이가 올라올 때 하나,
엉덩이가 내려갈 때 둘, 발과 엉덩이가 위아래로 반대로 움직인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넘버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체축을 충분히 써주지 못하면 웨이브가 부드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상체를 숙이려고 하거나 머리만 움직여서 웨이브를 주도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안 좋은 경우에요. 상체축을 활용해주세요. 접영을 킥만이 아닌 영법으로 진행할 때는 사실 출수하는 과정에서 다시 입수하기 전까지 팔이 되돌리는 과정에서 손보다는 머리가 앞에 있게 되죠. 그래서 헤드리드로 웨이브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단계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커리큘럼상 비기너 스텝에서의 영법과 완성된 영법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두세 가지를 한 번에 하려고 하면 당연히 잘 안 될 겁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연습하자는 의미예요. 말씀드렸듯 완성된 영법 기준으로는 헤드리드 웨이브를 하는 것이 맞고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머리만 웨이브를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머리부터 시작해서 상체축, 하체축, 무릎 순서로 차례대로 웨이브가 들어가야 하는데 가운데 있는 상체축을 써주지 않고 그 보상작용으로 앞뒤에 있는 머리와 하체축만 사용해준다면 어차피 부드러운 웨이브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머리를 사용하지 말고 상체축을 계속 활용하도록 웨이브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헤드리드 움직임을 붙이는 건 너무 쉬워요. 상체축의 웨이브가 어렵습니다. 제가 자유형 골반 롤링을 할 때도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데 팔을 사용한 어깨 롤링은 상대적으로 익히기가 쉽습니다. 킥을 이용한 골반 롤링이 익히기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기본입니다. 이 어려운 기본을 스킵하고 당장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응용 부분을 먼저 연습하면 기본은 익히지 않으면서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되는 겁니다. 자, 잔소리는 넘어가고요. 아무튼 킥판을 가지고 출수킥, 세컨킥까지 차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지금은 둘, 올려차기에서 머리가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발도 보시면 물이 펑펑 튀깁니다. 제가 어떤 킥이든 이렇게 물이 튀게 차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연습에서는 이게 맞는 움직임이에요. 왜냐하면 킥판을 잡고 연습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보드에서 연습하는 것보다 킥보드 때문에 상체가 조금 떠 있겠죠? 킥 없이 연습을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몸이 전체적으로 깊이 잠겨있기 때문에 발이 물속에서 물을 눌러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머리도 둘이 아닌 셋, 즉 올려차기가 아닌 뒤로차기 시점에서 출수해서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의 그 어떤 킥이든 발이 물 밖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천히 수영을 하실 때는요. 이번에는 접영을 하면서 가장 흔한 실수의 경우인데요. 세컨킥과 퍼스트킥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나오는 실수입니다. 그냥 엉덩이를 2번 들어버리는 내려차기를 2번 한 거죠. 입수킥, 출수킥이 아니라 입수킥을 한 거예요. 내려차기, 올려차기, 뒤로차기, 3박자가 아닌 내려차기, 올려차기, 내려차기, 올려차기, 즉 4박자 이후에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원래 상체와 머리가 물 밖으로 올라와야 되는 타이밍에 뒤에서 엉덩이가 올라오니까 머리는 오히려 물속으로 더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3박자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지막 올려차기 이후에 엉덩이를 쑥 내리면서 허리를 크게 젖혀서 머리를 들게 됩니다. 돌핀킥에서 올려차기는 원래 호흡을 하기 위한 출수를 도와주는 킥은 아닙니다. 엉덩이를 내리면서 입수킥이나 출수킥을 찰 준비를 하는 단계죠. 이 박자로 한 팔 접영을 하게 되면 정말 이상해지는데 그건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발차기 연습을 계속 보겠습니다. 노보드로 출수킥까지 하는 게 잘 되셨다면 평형 팔 동작을 하면서 호흡을 붙여주세요. 박자는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에서 호흡을 하면 돼요. 이 셋에 뒤로차기와 동시에 평형 팔 동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됐다면 평형 팔 동작과 호흡 대신에 자유형 팔 동작과 사이드 호흡을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려차기, 올려차기, 뒤로차기, 즉 입수킥과 출수킥을 모두 하는 3박자의 발차기 박자를 맞춰 놓으니까 평형 팔을 하면서 앞으로 숨쉬거나 자유형 팔을 하면서 옆으로 숨쉬는 건 이미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해둔 동작이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습니다. 박자만 맞춰서 콤비 동작을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접영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또 잘 되셨다면 자유형 하듯이 양팔을 번갈아 가면서 해보셔도 돼요. 양쪽 다 호흡을 하셔도 되고 오른쪽만 호흡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무호흡으로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이번엔 잘못된 한팔 접영들의 사례를 볼게요. 먼저 앞에서도 킥 연습에서 봤듯이 세컨킥 없이 퍼스트킥만 2번 차는 경우입니다. 역시 박자도 이상하고 머리가 출수하는 것도 부자연스럽죠.
이번엔 지난 시간부터 계속 봤던 내려차기만 너무 강하고 웨이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동작들이 부드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뚝뚝 끊어지는 것 같죠? 자, 반대로 이번엔 출수킥이 너무 강한 경우입니다. 이 실수도 의외로 많은데 입수킥은 아주 살짝만 차도 고관절을 구부리면서 내려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출수킥과 팔다리 그리고 온몸의 힘을 너무 많이 쓰려고 해서 오히려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나마 이 한 팔로 할 때는 조금 괜찮은데 양팔 저병을 할 때 물 밖으로 얼굴과 어깨가 올라오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힘을 많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더 긴장되는 거죠. 또 심지어는 간혹 아주 드물게 올라올 때 킥을 더 강하게 차세요 라고 지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세컨킥을 아예 안 차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조언을 할 수도 있어요. 세컨킥을 차야 하니까요. 하지만 초급자들이 양팔 저병에서 출수가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상체의 힘과 기술이 부족해서입니다. 저병에서 출수는 결국 팔 동작으로 하는 거예요. 세컨킥은 살짝 도와주는 개념입니다. 자유형하고 똑같아요. 애초에 퍼스트킥은 고관절과 무릎 두 관절을 사용해주는 킥이고요. 세컨킥은 고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무릎 하나의 관절만을 펴면서 차는 킥입니다. 당연히 동작에 개입되는 근육의 수도 퍼스트킥이 더 많고 그럼 더 힘도 세겠죠. 출수킥은 하지의 긴장을 최대한 풀어주고 부드럽게 툭 건드려준다는 느낌으로 차야 돼요. 입수킥 이후에는 엉덩이를 내려주는 올려차기가 킥의 되돌리기 역할을 하지만 출수킥은 이미 고관절이 펴져서 엉덩이가 내려가 있죠. 그래서 다시 입수킥이 들어가려면 무릎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세게 차면서 다리를 쭉 뻗어버리면 저절로 무릎이 굽혀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평형킥 되돌리기 할 때처럼 내가 일부러 무릎을 구부려 줘야겠죠. 그런데 그런 킥은 자유형 저병에서 모두 안 좋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세컨킥은 살살 부드럽게 차는 게 맞습니다. 사실 입수킥도 천천히 진행할 때는 그다지 세게 찰 필요가 없어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병도 결국 자유형처럼 앞에서 팔로 끌고 가는 영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자유형은 킥으로 롤링을 만들고 저병은 웨이브를 만드는 것 뿐입니다. 이 킥과 풀의 밸런스에 대해 지금은 얘기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비기너 스텝이 아닌 다음 단계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면 진짜 한팔 저병이 끝났어요. 개념까지요. 어때요? 참 쉽죠?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물 밖에서 세 박자 킥에 맞추어서 한 팔만 움직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부드럽게 박자를 연결하는 것까지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한 스트로크씩, 한 사이클씩 연습을 하다가 익숙해지면 사이클과 사이클을 연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끊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웨이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러려면 팔의 되돌리기도 조금 신속하게 돌아와줘야 되겠죠. 끝으로 전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웨이브부터 시작해서 저병 리듬과 동작의 완성까지 흐름을 볼게요. 처음에는 상하체 축만 움직이면서 웨이브를 연습해 주시고요. 거기에 내려차기를 더해서 돌핀킥을 차줍니다. 올려차기는 킥의 되돌리기 개념처럼 가볍게 해주시고 뒤로 차기까지 해주면서 저병킥을 완성시킵니다. 거기에 팔 동작을 붙여서 한 팔 저병을 완성해주시면 돼요. 정말 쉽죠? 이제 저병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양팔 저병만 남았죠. 자, 근데 이 양팔 저병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저병보다도 더 기다리셨을 물잡기인데요.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한팔 저병은 기초 자유형 팔 동작처럼 손을 크게 한 바퀴 돌리는 궤적으로 하셔도 되지만 양팔 저병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 커리큘럼상 이 물잡기도 3단계 정도로 나눠져요. 그래서 비기너 스텝에서는 기초 물잡기 그리고 양팔 저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독학이었습니다. 스파. My name, my age, my favorite color, my height, my sign, do I have a lover? What's my nationality?